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실망 입장을 밝히며 북한과 중국 등 공동위협에 대한 미한일 3국 협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한국의 종료 결정을 재고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일 양국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국방수장들을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전했고 해결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I remain very disappointed that both parties are engaged in this. I expressed that to my counterparts as I met with them in Tokyo and Seoul. And of course, encouraged them, urged them to work it out between them. 에스퍼 장관은 이어 미한일 3국은 북한, 중국 등 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함께 일할 때 더 강해진다고 말하고 양국 갈등을 빨리 해결해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궤도에 다시 올라야 한다면서 한일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마크 덤포드 미 합참의장도 실망감을 표하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한일 관계의 후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 간 효율적 관계는 공동의 이익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강력한 것이라면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군사적 대응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We have other ways of sharing information. Obviously, none as effective as a very strong b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But there are other mechanisms in place to allow us to deal with alliance crisis or contingency. 이런 가운데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랜달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유지를 촉구했습니다. In the immediate near term, we do call on the Republic of Korea to recommit to GSOMIA and to renew that agreement. And we also call on both sides to participate in meaningful dialogue to address their differences. 그러면서 한국 정부의 결정은 직면한 심각한 안보 도전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으며 한국과 일본이 갈등을 빚으면 유일한 승자는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자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국무부는 문재인 정부 결정에 우려하고 실망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서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소식이 나온 22일 이후 줄곧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직접 언급하면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동맹인 한국과의 외교 문제에 있어 이례적으로 실망감을 직접 표했습니다. We're disappointed to see the decision that the South Koreans made about that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e were urging each of the two countries to continue to engage, to continue to have dialogue. 동북아 지역 안보와 미한일 3국 동맹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첫날부터 예고됐었습니다. 미 국방부는 당초 한일 양국의 조속한 입장차 해소를 권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가 이후 추가로 문재인 정부를 직접 거론하며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 미국이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는 국무부의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도 이례적으로 주말에 트위터를 통해 한국 정부 결정에 미국은 깊이 실망하고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주한 미 대사관은 이를 한글로 번역해 공개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한국 국민들에게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지적들이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와 미한 동맹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들인 자리에서 미국 정부의 비판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런 보도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우려와 실망이란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며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은 데 대한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하면서 이 결정은 영내 안보를 훼손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열거하며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나토 회원국 전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집단 방위 조항 발동 가능성도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영국 프로스펙트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들며 그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북한 해커들이 컴퓨터 수천 대를 마비시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을 언급하며 당시 영국 전역의 병원 컴퓨터와 MRI 기기 7만 대 이상을 마비시켜 수많은 인명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사용자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배포 직후 순식간에 전 세계 100여 개국에 큰 피해를 입힌 해킹 사건입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이어 이런 사이버 공격이 개인 모두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나토 역시 매일 의심스러운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각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나토 원장 5조에 명시된 집단 방위 조항 발동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나토 집단 방위 조항은 개별 회원국 공격은 나토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한다는 것으로 2001년 9.11 테러 사건 당시 나토 역사상 단 한 번 발동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 등의 사이버 공격을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이미 지난 5월에도 집단 방위 조항 발동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NATO leaders have agreed that the cyber attack could trigger Article 5 of our founding treaty, where an attack against one ally is treated as an attack against us all.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또 사이버 공격의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는 나토 회원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면서 동맹국 간 긴밀한 협력과 정보 공유를 위해 벨기에 새로운 사이버 사령부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출범 때부터 이 북한의 공세에 강력히 맞섰고 지금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28일 미국 제향군인회 아메리칸 리전이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고 지금은 핵실험과 미국에 대한 위협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 덕분에 북한 지도자가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모든 미군 유해를 송환하기로 약속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는 모든 미국 유해를 미국으로 데려올 때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북한이 심포 조선소에서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을 건조하며 발사 실험을 준비 중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빅터 차 한국석자와 조지프 버뮤데즈 연구원은 28일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너머에 올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6일 이 일대에 크레인과 대형 차량,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부두와 발사대, 지원시설 등이 담긴 위성사진을 토대로 새 탄도미사일 잠수함 SLBM 건조 정황과 시험 준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이 사진들이 지난달 김정은 북한 위원장이 신형 잠수함을 시찰했다는 지난달 23일 북한 매체들의 보도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북한에 통신 장비를 판매했던 중국 회사를 처벌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전국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8년 연례보고서에서 2017년과 18년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출 규제 활동으로 중국 통신장비 회사의 대북 거래 사례를 적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통신장비업체 GTE가 미국산 통신장비 283개를 북한에 불법으로 반입했으며 북한에 석탄을 사들인 중국 수입업체가 GTE에 대금을 지급하고 북한은 그 비용만큼의 통신장비를 GTE 측으로부터 제공받는 편법을 동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GTE는 이후 미국의 북한-이란 제재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하고 약 12억 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미 정부와 합의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29일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핵실험의 유산은 파괴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성명에서 핵실험으로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들, 파괴된 환경과 보건, 또 경제적 타격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은 관련 자료에서 인류가 1945년 이후 2000여 건의 핵실험을 했지만 21세기 들어 북한만이 유일하게 6차례 핵실험을 강행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